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세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제 세금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 지금 제일 핫한 이슈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은 국세청에서 아직 과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었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냐, 세금을 납부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2022년부터 과세가 되는 걸로 법안이 이제 도입이 됐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을 넣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이제 50만 원을 번 거잖아요. 50만 원에 20%가 과세가 됩니다. 지방세 많이 포함 떼네요. 22%.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파생상품이든 간에 금융자산 소득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 전체 총액에서 25%인가를 네, 떼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뭐 그 금융 선진화 방향 뭐 이래가지고 아마 금융 투자 세제라는 게 신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금융 관련한 소득들을 모두 이제 통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은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시는 거고 당분간은 비트코인은 기타 소득으로 별도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다 통합된다라는 거네요. 네네네. 아마 근데 가상자산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느려요, 세금은? 세금을 도입을 하려면 금융기관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또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금은 먼저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라고 법안을 하고 그 도입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에는 네네. 국내에 대한 과세, 네네. 이제 외국인에 주식. 대한 과세가 될 거고 주식에 대해서 네.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과세도 진행이 될까요? 네, 외국인도 과세가 진행이 됩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두 다 신고를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돈을 벌어갔다, 그러면 네. 과세를 하는 게 맞고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네.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 후 돈을 왕창 벌어간 다음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음. 토토라는 것도 있잖아요. 스포츠 토토. 토토 아니면 이게 사설은 근데 불법이니까 네네네네. 아예 뭐 그런 거는 추적이 되는 건가요 혹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이런 곳에서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원천을 가지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게 되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음. 개인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게 다 추적이 되는 건가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마음을 먹고 하게 되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음. 양도세랑 소득세에 대해서도 네. 한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양도세, 뭐 상속세 네.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도 이거는 너무 이중 과세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그 펀펀텍스라는 분들이랑 또 세금 콘텐츠를 또 자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양도세랑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이중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잠깐 좀 의견을 네네네. 내주시면 감사할 것 일단은 같습니다. 뭐 양도세는요 내가 산 가격보다 뭔가를 더 많이 팔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들이 속하게 되고요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돼 매매 차익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게 발생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게 양도세시고요 그리고 상속세랑 증여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도세는 내가 대가가 있어요 뭘 얼마를 주고 사서 얼마 주고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가를 받고 넘기면 양도세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냥 무상으로 부동산을 줬다 건물을 하나 줬다 그러면 네. 증여세가 과세가 되시는 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나한테 넘겼다 그러면 상속세가 과세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증여세랑 상속세 부분이거든요 부모님이 소득을 벌어서 어쨌든 그런 자산 취득했을 거고 그때 다 세금 다 납부한 후에 이제 남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넘겨주는 건데 그러면 부모님도 세금을 내고 자식도 또 세금을 내면 이건 이중과세가 아니냐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증여세랑 상속세 율도 굉장히 높고 그게 없어지면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부의 이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막으려고 상속세랑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또 필요한 거. 너무 비싸요 근데 어떤 게요? 이게 뭐 부모님이 주시는 것도 그렇고 다음 질문도 한번 요즘은 이제 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나 BJ 이런 직업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유튜버나 BJ 흔히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떤 점이 좋은지 이거 저도 진짜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맞으세요. 특히 이제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작업실을 임차해서 하는 순간 사실 이건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신종 업종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면 혜택이 있고요. 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주로 크리에이터 많이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에는 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이 돼서 세금이 오히려 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이라는 거는 내고 싶어도 함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벌어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는 만큼 걱정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네네네. 전 질문과 좀 연결을 해서 네네네. 뭐 맞아요. 나 앵지님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아직 없고 법인 사업자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비용 처리 측면에서 제가 법인으로 입금을 뭐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굳이 개인 사업자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지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법인이 네. 좋다 뭐 이런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요 개인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의 인출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그냥 하시는 게 좋고 한 1억 이상, 2억 이상 벌기 시작하면은 정보를 포함해서 그냥 절반이 날아간다 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법인 설립을 많이들 고려하시죠. 왜냐면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누진세율 구조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율 구간을 좀 다운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 해에 많이 벌면 왕창 누진세율이 과세가 되는 반면에 법인은 저희가 소득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연간 필요한 금액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3억 정도를 매년 벌어도 거기다가 이제 예치를 해놓고 법인에서 20% 세금만 납부하시고 10%에서 20%거든요. 법인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세금만 내놓고 이제 소득을 나눠서 인출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억? 2, 3억까지는 그냥 개인으로 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고 네. 이제 3억 넘어가는 순간은 법인 설립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지금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거 5년 동안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뭐 세금이 거의 뭐 100% 감면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유지하다가 법인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좀 더 편하게 접근하려면 네네. 와서 상담받는 게 네, 와서 상담 받으세요.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네. 창업을 막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돈을 벌 생각은 하는데 세금을 낼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소득에는 세금이 나오고요. 세금이라는 거는 벌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네. 특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을 어떻게 할지, 왜냐면 우리는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좀 상담 받으시고 공부를 좀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데만 몰두하다가 이제 세금 폭탄 맞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세무대리인들하고 상담하셔가지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4억 정도면은 법인이 좋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네 법인으로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감면을 못 받으시면 법인 낫죠. 아, 그래서 또 질문 주셨는데 그럼 개인 트레이너들이 네네. 몇십억씩 트레이드를 하면 사업자가 되는 게 좋다. 몇십억씩?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트레이너인데 이제 네. 수익이 몇십억씩 나온다라고 만약에 어. 하면 그럼요. 근데 3.3% 소득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이게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이 돼요. 그럼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안 낼 수도 있어요. 뭐 직원이 없고 사업장이 따로 없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면 수입이 높아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차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네. 요때 이제 차 명의를 아버님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바꾸면 네네네.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증여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과세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네, 가능하니까 5천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5천이 안 네. 넘으면 그리고 질문 또 주셨는데요. 1인 네일샵을 차리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사를 따로 맡겨야 되나요? 이거는 라고. 1인 네일샵은 아마 사업장을 임차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하셔야 돼요. 네,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따로 맡긴다라는 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실 때는. 또 다른 질문이 개인 사업자 중에 꼭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세무 회계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그쵸.
그쵸. 외부 조정 대상이 있거든요. 그 개인 사업자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이제 외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 규모가 좀 커지다 보면은 아마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맡기시죠. 질문 일단 괜찮다면은 회계나 세무, 그냥 관세에 대해서 실무상 고유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세는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그때 관세청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게 이제 관세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일단 장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런 가계부를 회계상 기준에 따라서 일단 만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세무 조정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기본이고요. 회계로 장부를 기장하고요. 그걸 근간으로 이제 세법상 회계 기준이랑 다른 부분들을 세무 조정을 하고 그리고 관세는 아예 다른 분야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저는 개인 사업자인데 거래처에서 매출보다 더 큰 금액을 명세서로 끊어주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꼭 이런 꼭 뒤탈이 나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질문도 들어온 게 네. 주식쟁이가 1년 동안 연 1회에 세금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 얼마나 드냐라고 연일에 네네네. 이거는 아마 주식쟁이라는 게 이제 주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상장 주식 양도는 아니실 것 같고 뭐 네. 해외 주식을 양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즉 5월달에 저희한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한다고 하면은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매매 가액에 따라서 수수료는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네. 그 주식 차익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익을 내면 네. 미국에 세금을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건 거래세를 납부하시는 거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 네. 차액이 발생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도소득세가 250만 원 공제에 네, 초과하면은 22%인가 내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국내에서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그래서 네. 국내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면 네, 네, 이게 네. 계상 처리돼가지고 이제 그게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네. 빠지시겠죠. 네, 근데 환급되는 어쨌든 걸로. 국내에서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오, 네. 그럼 그거는 뭐 상담을 받고 하는 게 근데 좀 더. 보통은 너무 간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요즘은 그 증권사들의 매매 차익 거래들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신고도 쉽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겁니다. 저한테 꼭 의뢰하지 않으셔도 돼요. 회계사도 세부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한 분야를 전담하는지 그리고 또 그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회계사도요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어요. 보통은 이제 회계법인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부서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감사부서나 아니면 세무부서나 아니면은 뭐 용역을 하는 그런 부서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개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닥치는 대로 돈 되는 건 다 하고 보통 자기가 처음에 가게 되는 부서에서 전문 분야를 좀 쌓는 게 좋고 업종별로도 또 전문화가 되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 처음 시작은 뭘로 하셨나요? 어떤 저는 걸로? 감사부서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네, 개업을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도 하고 감사 업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프리랜서가 저작물로 저작권료를 매달 받으면 그게 저작권 소득이니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입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G드래곤이 받는 저작료 계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야지 그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면 안 되잖아요. 기타 소득은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받을 경우에 기타 소득이 되시는 거고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달 받는 수준이다라고 하시면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회계사 시험 난이도가 궁금하다. 그리고는 몇 년이나 걸리냐. 난이도를 어떻게 비교를 할지 좀 어렵네요. 뭐 네. 토익 시험이나 그런 거에 토익이랑 비교가 안 되죠. 무슨 말씀이신데. 제가 주변에 관세사? 관세사도 제가 알기로는 평균 2, 3년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회계사 시험도 보통 2,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2, 3년 정도? 네. 아까 2년 반 걸리셨다고. 네. 제가 이제 변리사를 잠깐 준비했었어요. 몇 과목이나 돼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차 과목이랑 2차랑 다르기 때문에 1차에는 과목이 더 많은데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너무 많아서 세법, 경제, 경영, 재무관리. 이게 서술형도 있고 이런 건가요? 네, 계산하고? 1차는 객관식이고요. 2차는 주관식이에요. 한번 과목별로 유예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되면은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국가고시는 다 똑같은 네.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만에 이제 2년 네. 준비했으니까 동차에 다 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한 번 떨어지고 2차는 동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딱 붙었다. 그렇죠. 그러면 캡틴님이 생각하시기에 음. 나는 조금 남들보다 명석하다? 저는 명석하진 않고 좀 노력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노력. 노력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도 똑똑하진 않아요. 능력이니까요.
근데 방송하는 스킬을 보니까 네. 방송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2016년부터 말을 했어요. 되게 잘하세요. 네,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아, 약간 말 선생님 잘하나요? 그런 느낌이 났어요. 네네네, 약간. 다행이네요. 동차가 대단하다라는 댓글이 왔는데요. 네. 동차가 합격하기 되게 힘든 건가요? 근데 좀 운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게 원래 다 운이 좀 있잖아요. 저도 동차를 할지는 몰랐고 워낙 또 성격 급해가지고 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진짜 절박하게 하긴 했는데 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때 좀 좋은 기운이 있지 않았나. 좋은 혹시나 그때 이게 오늘 다 쓴 것 같습니다. 회계사를 준비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네네.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 친구 혹은 뭐 암기를 잘하는 친구라든지 계산을 음. 잘하는 어떤 친구들이 좀 회계사를 치면 합격률이 높을까요? 회계사는 뭐 저도 그렇게 경력이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딱딱 맞추는 걸 좋아하긴 해야 돼요. 회계사들은 이렇게 정확한 직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깐깐하고 꼼꼼하고 네, 좀 이런 깐깐하고 성격이.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이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직원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건가요? 네. 약간 샤이한 그 느낌은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좀 무섭나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직원 말씀하실 때마다 표정이 바뀌세요. 아니 이제 제가요? 운영자님이 그럴 앞에서 리가요. 보시는데 그럴 리가요. 무슨 맞죠? 말씀이세요? 아니, 진짜 표정이 싹 제가 바뀌어요. 얼마나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약간 싸늘해지는 느낌. 아니에요. 제 분위기 되게 좋아요. 질문지 또 있나요 혹시? 그럼 회계사 공부는 학원을 다니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아, 저도 학원을 좀 다녔고요. 저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었어요. 아, 인터넷 강의. 네, 공부는 이제 자기가 성향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나 뭐 학원 강의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좀 시간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누가 공부하는 거 봐야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가시는 게 좋고, 저처럼 뭐 남을 좀 신경 쓰는 스타일들은 그냥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혼자 집중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미래 닮 윤미래 닮으셨다고. 저는 처음 접근하는데요. 아 근데 저는 좀 나르샤 닮았다고 그래요? 생각했는데. 느낌이 있어요. 어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4살입니다. 80년생이에요? 네네네. 동안이시다. 아, 그래요? 감사해요. 동안이라고 해주셔서. 아니 그게 네네. 저도 88년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둘이 동갑이세요? 되게 더 이게- 영광이신. 저보다 한참 어리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동안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누가 와가지고 자꾸 내일 친구랑 방송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네 깜짝 놀랐는데 오 오.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아니 그렇죠 사무실 아. 딱 사장님 딱.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빚쟁이에요, 빚쟁이. 죽지도 못해요. 성격이 되게 심하시. 아 근데 방송을 진짜 잘하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힘들지 않게 해드리려고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긴장을요? 네네네. 아, 하나도 긴장 안 하신 것 같이. 아니, 긴장을 긴장을 해서 잘하시고. 아무 말이나 나올 수가 있어요. 긴장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음 질문지도 좀 있을까요? 네. 회계사라는 직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또 향후 커리어의 다양성도 궁금합니다.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최근 이제 회계사 업계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정감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회계사들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사의 향후 커리어 다양성. 이거는 이제 회계사들은 진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좀 다양하고, 뭐 회사에 취직을 하시는 것도 있고, 저처럼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강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또 해서 이제 교수님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커리어는 본인이 쌓는 거에 따라서 회계사가 되면 하실 수 있는 업무는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경영이나 회사의 어떤 컨설팅과 관련한 업무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네. 요새 워낙 이게 글로벌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도 해외 주식을 막 투자를 하고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해외랑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회계사적인 이게 좀 경험이나 네.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네, 좀 그렇죠.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고 다양해지고 업종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거래 자체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 가서 해외로 송금하고 대금을 그죠? 받고 이런 식이었는데 네. 요즘은 뭐 페이팔이나 어플로도 막 송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그래요. 뭔가 하나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세금 공부를 또 이걸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나. 근데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답변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되게 힘들죠. 그때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납세자한테 가이드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이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되게 그런 것들이 아찔하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요즘에는 해외 송금할 때 네네네. 아까 페이팔도 말씀해 주셨는데 코인으로 송금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으로 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항상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외화로 받느냐, 아니면 그 코인으로 받느냐, 내가 번다는 거는 실질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과세가 되려면 과세가 될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면 그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그걸 알까? 그래서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싶으면 신고하시고 아니면은 뭐 버텨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버텨와라. 네, 뭐. 채팅창에서 또 어떤 분이 음. 감사 암기 팁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감사 암기 팁이요? 네. 아, 글쎄요. 저는 근데 늘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그 기억력이 이해가 좀 완벽히 된 부분은 다음에 봐도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을 단기간에 끝내시려면 시험 범위를 줄여야 되는데 내가 암기를 못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어제 시험 범위를 줄이는 의미에서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는 항목들은 뭐 형광펜 노란색으로 칠하고 다음번에 또 기억이 안 나면 연두색 그 다음 핑크, 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까만색이네. 내가 기억을 정말 못하는 부분은 이제 까만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암기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는 부분 위주로. 어제 기억 안 난 부분은 진짜 오늘 공부하셔야 노력으로 돼요. 하셨네요. 오. 저건 답변 노력해라. 노력해서 외워라. 네, 노력하세요. 다 시험 치시는 분들은 다 노력을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대단한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다음 다음 질문은? 질문은요.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한테 맞는 회계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신한테 맞는 회계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준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희하고도 신뢰관계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실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또 믿고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회계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회계사일까 뭐 이렇게 알아보시고 뭐 저와 같은 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아. 신뢰가 가시지 않나요? 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또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홍보를. 여기 뒤에 네네. 뭔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위에 이제 디자인 텍스 이래가지고. 엄청 많으시네. 프루트. 네네네. 위촉자. 오. 책도 이제- 엄청 많고. 자격증을 따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12년도 입사니까 11년도 했다네요, 제가. 네. 11년도.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따셨네요? 아, 대학교 다니면서 땄죠. 다니면서? 휴학을 하고. 수업까지 받기 되게 힘들으셨을 텐데. 네, 근데 중간에 휴학을 좀 하고요. 보통 대학생 때 자격증 따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보통 합니다. 도가네. 네. 도가네. 도계. 제가 전에도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독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독- 네, 한독함합니다. 아. 그래서 직원들이 우승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직원분들 슬금슬금 봐요, 네. 이게. 아, 또 샤이하고 착한 친구들이어가지고 네, 혹시- 저 친구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 이 방송이 끝나도 이제 저한테 고용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이해해 고용을 주세요. 당해야 돼. 네,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합니다. 질문지 더 볼까요? 읽어주세요. 하루 종일 반복되는 숫자 싸움에 때로는 부담이 느껴지지 않나요? 결국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 실수하기 마련인데 실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늘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숫자 싸움에 부담이 느껴지지 않냐고 하는데 항상 부담이 느껴지고 긴장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게 직업이려니 하고 살아야 되고 그쵸. 혹시나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이게 전문가들은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의 이름, 본인의 자격을 걸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밥벌이를 하는 이상은 부담을 계속 느껴야 되는 것 같고 실수를 좀 하죠.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저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라서 전에는 이 실수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막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용납 안 되고 그랬는데 안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아들이면 네, 편해지니까. 받아들이니까 좀 편해졌고 스트레스는 보통 이제 운동으로 풀려고 하는데 열받을 때 이제 내려가서 헬스하고 옵니다. 아, 네네. 스트레스를 네네네. 평소 때 성격 세다는 얘기 많이 약간 시원시원하죠? 저요? 네. 성격이 세죠. 사업체를 하나 이끌어 간다는 게 저도 되게 우아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기한 내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네 매년 반복이 되죠. 매년 반복이 예. 되는 거고 살짝살짝 바뀌는 건데 네. 한번 회의감 같은 거를 느끼시는 건 없나요? 쉬지를 못하니까
회의감을 이제 느끼려고 할 때는 이제 통장을 보고 또 이제 근데 다음을 너무 살아내야 실제로 되니까. 좋아요. 네. 아니 채팅창에서 자꾸 나보고 이게 귀에 네네. 눌린다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편안하게 방송을 하는 네, 거지. 저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댓글에도 지금 AI 시대 사라질 직업 영순이가 회계사다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회계사가 하는데 없어지길 원하시는데 회계사들이 다른 업무 영역으로 넓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네. 이제 변리사를 준비하다가 네네네. 이제 변리사 준비를 관두고 네네.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결국에는 변리사라는 게 어차피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변리사가 네. 해외에 있는 특허를 좀 가져오고 그걸로 국내에서 조금만 번역하고 바꿔서 자꾸 이거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가 되면 AI가 저절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냥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자 장사를 하자였던 생각으로 방송을 장사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따로 뭐 그냥 그렇구나. 근데 제가 뭐 맞아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학자라는 게 법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법을 만드는 직업은 안 네. 사라지겠지만 네. 법에 대해서 이렇게 로직으로 돌아가는 거는 네.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이라는 게 모든 사례를 다 정해주진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판단을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왜냐면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법은 항상 후진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물론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좀 어. 멀리 간 질문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경제 이슈 중에서 CBDC라고 있어요. CBDC가 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 그래서 네네. 말 그대로 원화가 코인으로 바뀌고 달러가 코인으로 바뀌는 이제 그거는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좀 경계하는 게 투명한 돈의 흐름을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네네네. 세금에 대해서도 네. 알아서 계산돼서 나올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어요. 점점 소득 누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죠. 투명해지고 국세청에서도 시스템을 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코인으로 전부 다 거래가 되면 돈의 흐름이 굉장히 명확해지기 때문에 세금을 뭐 탈루하거나 이런 건 없어지지만 이제 세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세액 감면이나 이런 걸 적용할 거냐 네, 해석에 네, 따라 해석을 해서 다르니까. 네, 감면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거는 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회계사들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면은 뭐 취업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일손이 모자른 직업이기 때문에. 네. 아까 뭐 되게 바쁘고 맨날 네, 야근하고 네. 알바를 고용해도 또 알바를 가르치느라 밤새 네, 산다고 맞아요. 하셨으니까 음. 그러면은 이렇게 직업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알아보다 1회차 회계사 편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회계사에 대해서 사실 일상에서 잘 생각해 볼 일이 잘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되게 약간 좀 흥미로운 그런 직업인 네.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태희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네. 그 펌펀텍스라는 곳이랑도 계속 세금 방송을 꾸준히 분기별로 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또 MC를 보고 있긴 한데 음. 결국에는 회계든 세무든 네.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회계사님께도 질문인데 네.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과 네네네. 방송에서 얘기하기 힘든 내용들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오는 고객분들이 네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찾아오셔야 찾아오세요. 되는 거고요. 오세요. 그래서 뭐 그쪽은 또 다들 다 형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어. 오늘은 또 완전히 새로운 그런 날인 것 같은데 또 다음에도 저희 아프리카 TV에서 또 출연을 계속 하시나요? 그러시면. 네네네. 저도 좀 불러주세요. 아. 네. 아니 덩달이도 한데 와주신다면. 네, 네네네. 아시겠죠? 오늘은 네, 제가 말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말을 좀 많이 더듬고 있거든요. 네, 오늘 좋은 경험이었고 네. 어, 그럼 절세미녀님은 어떠셨어요? 또 되게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뭔가 탈탈 털린 느낌이. 되게 언제까지 즐거웠고. 털린 느낌? 근데 그리고 혹시 네네. 방송 홍보 같은 거 한번 아프리카의 TV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방송 매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꾸 세금 얘기만 한다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보라도 할 거니까 와서 좀 보라도. 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네 물어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보라로 네. 나가기 위한 그 네네. 포부는 네네. 어떻게 좀 포부도 있어야 되나요? 네. 아, 그럼요. 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보이는 라디오라고 보라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포부가 있어야 되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네. 이게 보라로 도전을 했다가 네네. 쫄딱 망하고 주식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요? 어우 힘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힘들죠, 혼자 떠들기 힘들죠. 쉽지 않다. 방송 시간은 언제죠? 아, 제가 원래는 수요일로 잡고 있습니다. 아 수요일날 몇 시에? 수요일날 저녁에 10시에서 12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9시에 시작하기도 했다가 10시에 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주말에도 제가 수요일날 또 일정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고. 네, 뭐 토요일날 하기도 하고 수요일날 하기도 하고 틈틈이 할 예정입니다.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유저분들에게 직업에 대한 지식을 드리기 위해 알아보잡은 계속된 일화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